안녕하세요, 사요마요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합니다. 저는 현업에서 10년 넘게 사업자, 자산가분들의 세무 컨설팅과 세금 신고납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요. 상담 게시판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들을 공유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자산가, 직장인분들 지금 겪고 계신 어떤 이슈든 괜찮습니다. 법인세, 소득세부터 양도, 상속, 증여세까지 다양한 세목을 10년 넘게 현업에서 처리해오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어떤 문제든 편하게 게시판에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올해 1월 강남 3구 30평대 아파트에 등기를 쳤는데요. 저는 총 3번의 매수, 그리고 2번의 매도로 강남 3구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기간은 6년 정도 걸렸고요. 잘한 듯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와 후회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 여러분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초 저는 결혼을 앞두고 집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영등포 구청역 역세권에 당산 계룡리 슈빌이라는 아파트 전세를 보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21평이 지금 전세가 4억인데 5억 5천이면 이 집을 살 수 있다. 영등포 일대가 개발 진행 중이니 전세 살지 말고 이걸 지금 매수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랑 와이프는 당시 부동산에 대해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 부동산 사장님 말씀을 듣고 솔깃한 거죠. 솔깃한 얘기일수록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기 쉬운데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당산 계룡리 슈빌 21평 물건을 5억 중반에 매수하게 됩니다. 당시 저와 와이프는 각 1억씩 모은 상태였고 총 2억의 현금으로 3억 5천의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했어요. 이것이 제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년간 행복하게 거주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매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아타기를 준비하며 당산 계룡리 슈빌 21평 매도를 진행했고 2019년 초 매수했던 물건을 2년 뒤인 2021년 초 7억 중반에 매도하게 됩니다. 이 투자에서 저는 취등록세 등 각종 부대 비용 제외하고도 2년간 2억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 자, 잘했나요? 제가 잘한 걸까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당시에 저의 뒤통수를 한번 후려갈기고 싶을 만큼 실패한 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저는 공부가 안 돼 있음에도 운이 좋게 입지가 좋은 곳을 매수하긴 했습니다. 영등포 구청역은 2호선과 5호선 더블역세권으로 직주 근접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여의도 직장인들의 주거 배우지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이라 당시 제 예산 5억 중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들 중 입지적으로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전 물건을 잘못 선택했어요. 제가 매수했던 당산 계룡리 슈빌은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텔 이런 것들은 실제 가서 보면 아파트랑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여기나 아파트나 다를 게 뭐야? 오히려 훨씬 신축에 깨끗하고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단지가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단지도 작아요. 따라서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신혼부부 딱 그 수요층들만 관심을 가질 물건인 거예요. 즉 내가 이 물건을 매수하면 나중에 팔고 나갈 때 받아줄 사람이 한정적이다. 수요층이 매우 얇다는 겁니다. 저는 멍청했지만 굉장히 운이 좋게도 2021년 부동산 불장에 매도를 하다 보니 천만다행으로 7억 중반에 이 물건을 매도할 수 있었지만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땐 어떨까요? 아파트조차 거래가 안 되는 시장에서 누가 오피스텔이나 도생에 투자를 하겠어요. 물리기 딱 좋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한번 볼게요. 저의 첫 투자였던 당산 계룡리 슈빌, 여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남 하너스빌, 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바로 옆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입지입니다. 2019년 당시 제가 5억 중반에 당산 계룡리 슈빌을 매수할 때
경남 아너스 빌라파트 25평이 5억 5천이었습니다. 같은 가격이었죠. 자, 그렇게 2년 뒤 2021년에 당산 계룡 리슈빌 도시형 생활주택이 7억 5천이 되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억입니다. 2019년 초에는 이 두 물건의 가격이 같았는데 2년 뒤에 1억 5천만 원의 갭으로 벌어진 거예요.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의 차이가 2년의 세월 동안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가보면 계룡 리슈빌은 2014년식이라 신축처럼 깨끗하고 경남 아너스빌은 1998년식으로 엄청 낡았어요. 하지만 가격은 반대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트 대신 아파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아파텔은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이죠. 21년 부동산 불장 당시에도 예산 부족으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매수했던 지인들 많습니다. 지금은 박살이 났습니다. 반토막 났고요. 심지어 팔지도 못합니다. 거래가 안 돼요. 이런 분들에게 부의 사다리가 다시 내려올까요? 정말 미친 불장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힘들 거예요. 단 한 번의 투자가 내 삶을 심각하게 망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만 보세요. 첫 번째 집을 매도한 저에게는 대출을 상환하고 5억 5천 정도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4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9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은 미친 불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서울 주요 입지에서 9억으로 집을 사긴 쉽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저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입지니 학군이니 안전마진이니 이것저것 습득하면서 임산부인 와이프와 함께 여기저기 임장을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손품 파는 것보다 실제 여러 번 가보고 근처에서 밥도 먹어보고 하니 인터넷에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어설픈 공부가 화근이었죠. 여러분, 2021년이 진짜 위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은 슈퍼불장이라 매도인 절대우위 시장이었어요. 지금 당장 안 사면 내일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리던 시장이라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 미쳐있을 때였죠. 벼락거지 이런 말도 그때 나왔잖아요. 또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다들 어설프게 공부가 된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가 되어 있으면 주변에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기 쉬워집니다. 이미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있는 상황. 그러면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에 집착하게 되고 희망회로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주식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보유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집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여긴 이런 좋은 점들이 있네. 여기에 이런 호재가 있었네. 없는 장점까지 만들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도림 지역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시 신도림은 GTX와 교통호재로 엄청 핫했어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신도림에 대해서만 찾아보고 아주 이렇게 이쁘고 화려하게 정리를 잘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전 진짜 신도림이 2에서 3년 안에 천지개벽해서 목동을 뛰어넘어 상급지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이미 집을 판 상황에서 아파트 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으니 그만큼 마음이 급하고 초조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개발 예상 호재들 갖고 와서 희망회로 굴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흙 속에 빛나는 진주를 찾은 것 같고 나만 아는 특급 정보인 것 같고 지금 내가 이 좋은 걸 말도 안 되게 싸게 사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신도림 대림아파트 24평을 보러 가게 됩니다. 가보니 단지도 크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걸리는 건 단지 밖의 환경이 정비가 덜 된 느낌이라 지저분하고 바로 앞에 오래된 공구상가가 크게 있어서 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긴 앞으로 개발되고 천지개벽할 곳이니까요. GTX가 들어오면 난리가 날 건데 이 아파트가 아직도 9억도 안 되다니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큰 고민 없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냈지만 확신이 없었거든요. 구로라는 지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새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다시 손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현대 1차 아파트 22평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도화동은 동마포 쪽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 워낙 언덕이고 근처에 술집들도 많아서 그런지 가격이 주변 마포 대비 많이 눌려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새벽에 바로 도화현대 1차 아파트로 갔습니다. 가보니 언덕이 심하긴 하더라고요. 1996년식 구축이라 주차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중주차는 필수고요. 아파트 상가도 진짜 낡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랑 고민을 했습니다. 신도림 아파트가 훨씬 깔끔하고 호재도 많으니까 그냥 거기로 하자. 어차피 가계약금도 보냈잖아. 아 근데 어찌됐든 마포잖아. 여의도 가깝고 광화문 출퇴근 편하고 22평에 방 2개 화장실 1개지만 그래도 마포잖아. 이게 맞지 않나? 다음날 저는 마포 도화현대 1차를 9억 1,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매수였습니다. 신도림 가계약금 500만 원은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말하지만 당시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버린다고 생각하면 큰 돈이거든요.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해봤지만 역시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럴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 마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도 쉬지 않았습니다. 시장 흐름도 계속 체크했고요. 2023년 말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던 시기에 저는 집을 매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집 값은 떨어졌지만 제가 가고 싶던 강남 3구와의 갭이 많이 줄었고 현재 예산 내에서 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물론 지금 매도하면 내가 상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손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갈아타기 지역인 강남 3구는 21년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열심히 부동산 20군데 정도 전화를 돌리고 집을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만 많고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시장의 심리가 완전 꺾였을 때니까요. 정작 집은 2024년 11월에 팔았습니다. 거의 1년 걸렸어요. 그렇게 저는 10억 초반에 도화현대 1차 아파트 22평을 매도했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매도입니다. 매도 후 자금을 끌어모으니 제가 모은 돈 포함 총 12억의 예산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강남 3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22억에 매수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세 번째 매수입니다. 2024년까지는 실거주를 하였지만 2025년 강남 매수하면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했어요. 두 번째 투자를 다시 복기해보면 잘한 점은 과감하게 신도림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마포 집을 매수한 것입니다. 2021년 초 당시 제가 포기한 신도림 대림아파트 24평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고 2024년 말 시세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4년간 2천만 원 하락했죠. 2021년 당시 제가 매수한 도화현대 1차 22평 매매가는 9억 1,500만 원이었고 2024년 말 매도한 가격은 10억 1,800만 원입니다. 4년간 1억 올랐습니다. 매수 시점 당시 두 물건의 갭은 5천만 원 정도였지만 매도 시점에는 1억 8천만 원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호재만 믿고 신도림에 투자했다면 저는 다음 갈아타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GTX 디노선은 아직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착공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예정대로 흘러갈지 알 수 없고요. 몸소 경험으로 배운 것은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다. 호재는 제일 나중에 고려할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꼭 호재보다는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가계약금 500만 원 생각하면 너무 아깝고 그래요. 반면 제가 두 번째 투자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도 물건을 잘못 고른 것과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첫째, 물건을 왜 잘못 골랐냐?
바로 방 2개, 화장실 1개, 아파트를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21년 당시엔 예산 내에서 가능한 유일한 물건이었기에 매수했지만 매도하는데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는 수요층이 너무 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신혼부부까지만 관심이 많고 아이가 생기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파는 1년 내내 정말 신혼부부들만 엄청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이가 생기면 하고 걱정했겠죠. 매수하겠다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려고 정말 엄청 연구했습니다. 집을 파는 노하우는 제가 쇼츠로 만들어둔 게 있어요. 지금 집 팔려고 고생 많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쇼츠 한번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당시에 예산 문제로 이 물건을 사긴 했지만 여러분은 매수하실 때 방 2개, 화장실 1개는 진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웬만해선 다른 거 사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팔고 나가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거주하지 말고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저는 실거주를 해왔었는데 마지막 매수에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보니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작에 이걸 분리했으면 훨씬 더 자산 규모를 빠르게 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말로 들어서는 와닿지 않으실 텐데 실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투자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급지가 높아집니다. 제가 현재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21년 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예산 9억으로 마포 도화현대 1차 22평이 아니라 반포자이 25평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포자이 25평을 현금 9억으로 매수할 순 없고요. 다른 기술적인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나중에 차차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옆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혼자 공부해서 깨우치기 어려운 사실들입니다. 사고팔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술적 요소들을 배우고 그래서 뭐가 됐든 일단 한 채를 사서 당장 투자를 시작하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점들이 기본적인 조언이라면 이외에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9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12억 갭의 매물을 살 수 있었는지,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상급지를 매수할 수 있었는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부족한 돈을 제가 어떻게 융통해서 규제를 회피했는지, 상급지 신용대출 1억 한도 규제를 어떻게 회피했는지 등등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으니 앞으로 천천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